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7월 2일 FDA와 항서제약과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타이베이 미팅까지 이제 D-11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항서제약은 이제 37만 주 자사주 매입 소식도 나왔는데요. 자, 오전장의 주가 장중 63,700원 고가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서제약 이제 중국 사이트 쪽에서 이제 기사 나왔던 거 몇 가지 좀 살펴봐 드리면, 항서제약이 37만 주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최저 주가가 이제 40위안 정도 되는데요. 현재 이제 주가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자, 오늘도 1.90 정도 하락해서 40위안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항서제약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37만 주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소식이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은 뭐 40위안 정도로 뭐 계산을 해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 28억 정도 됩니다만, 자, 주가 하락에 따라서 항서제약이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들, 항상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말은 시장에 이제 저평가 매력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제 하는 어떤 시그널 중에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요런 이제 기사도 좀 있습니다. 이 글로벌 파이프라인 규모에서는 10위 정도의 진입.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제 R&D 무대에서 이 사이트 라인에서 뭐 발표했던 것라든지 여러 이제 통계 수치에 보면 10위권 안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이나 순익 기준을 보게 되면 이제 42, 뭐 48위권, 50위권 안에 탑 50위권 안에 이제 들어가는 항서제약이죠. 자, 최근에 이제 올 말부터 6월달 초까지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아스코 2024에서도 이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의 혁신신약 14종에서 79건 정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모달리티도 굉장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DC 쪽, 여기에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14개, 79개 중에서 오랄 세션으로 이제 발표한 게 4개 정도. 그 다음에 포스트 세션 발표가 31편.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이제 퍼블리케이션 형태로 나간 게 44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계통의 종양이란 말은, 소화기는 잘 생각하면 이제 식도부터 시작해서 위, 뭐 대장, 소장, 뭐 간, 이 다 포함하는 게 이제 소화기 계통의 이제 종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한 4꼭지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데, 두 번째 그 페라그래프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미국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clinicaltrial.gov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 4월달 전 세계 기업 자본이 주도하는 신규 임상시험 건수가 한 795건 정도,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 새로 열린 임상시험 건수도 크게 늘었다. 3월 대비해서 한 11% 정도, 한 달 새 임상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로 증가되었던 어떤 부분이거든요. 요런 중에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부터 4월까지 중국에서 개시된 임상 시험에서 이제 기록 관련되는 부분이 뭐 있다. 그래서 1월 중국에서 최다 두건이니까 신규 임상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와 또 회복 관련되는 부분. 세 번째에서는 이제 이 이중항체 관련되는 ADC 관련되는 부분들. 이거 A는 이제 안티바디고요. 이 드러그 컨주게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항체에다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제 탑재해 가지고 이제 타켓하는 일종의 이제 항체 의약품의 바이오 베타의 이제 형태인데, 새로운 이제 모달리티죠. 여기하고 이제 뭐 이중항체라든지 뭐 삼중항체, 여러 가지 이제 모달리티가 있는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CRA를 이제 받았던 그 전날에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GLP 관련해서 미국 쪽에 이제 허큘러스 쪽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좋은 뉴스들도 있을 만큼 뭐 ADC라든지 이런 GLP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양적인 질적인 R&D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R&D 능력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럼 중국 쪽에 국한된 어떤 시장을 벗어나서 미국이나 유럽 쪽 관련되는 부분에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R&D 가치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 간암 관련되는 항서제약과 HLB 관련되는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진출도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구간들이기 때문에 CR 레터 관련되는 부분에 빠른 어떤 이제 수정 보완 관련되는 이후에 이제 리서브미션을 하는 어떤 기대감은 또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파이프라인 규모가 12건, 예, R&D에서 이만큼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마 인텔리전스였던 과거에 이제 이 사이트라인 여기에서 이제 제약 관련해서 R&D 올해 이제 백서에서도 심층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중국 제약회사 중에서는 최초로 10위권 안에 들어갔고요. R&D 이제 파이프라인에서는 8위 정도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연구 중인 총 약물 수가 한 22,825개 정도라고 합니다. 예, 이 사이트 라인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률도 뭐 좀 올라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엔데믹 상황에서, 계속 이제 고령화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통해서 임상에 관련되는 부분의 질적인 양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쪽에서는 항서제약이 뭐 단연 압도하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하게 지금 R&D를 하고 있는 쪽은 로슈입니다. 로슈. 그 다음에 하이자. 둘 다 이제 사실 이제 항암 라인이라든지 코로나 이후에 이제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빅파마들은 새로운 어떤 진출을 하기 위해서 R&D라든지 인수합병을 많이 하는 거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머크라든지 여러 이제 빅파마들과 협업들도 뭐 이어가는 어떤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7월 2일 날 이 타이베이 관련되는 FDA 어떤 미팅을 통해서 이 CRA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불확실성 부분을 해소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통 이제 90일 이내에 리서브미션을 넣을 때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대부분의 어떤 CRA를 받은 회사들의 목표치거든요. 그래서 8월에 이제 이 리서브미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7월 미팅의 결과와 이 수정 보완을 빠르게 하는 이 기대감이 이제 중요하고, 이후에는 CDER에서 리서브미션의 서브미션 억셉턴스를 통해서 다시 이제 클래스 1이냐 2의 컨펌을 통해서 이제 최종은 올해 연말이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이제 구간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프로세스상에서 뭐 가장 뭐 중요한 어떤 국면인데요. 아무튼 이제 주가는 지금 이제 63,700원대, 아침에 이제 분봉상으로 뭐 살짝 보시게 되면 3분봉의 흐름상에서는 지금 큰 흐름은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이제 플랫형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장중에 이제 고가가 63,700원, 65,000원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이제 강한 라인, 첫 번째 하한가를 맞았던 67,000원대의 어떤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6만원 밑단으로 밀린다든지 뭐 이런 흐름도 지금 HLB 주가에서는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은 지금 한 40만 주대 흐름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21일 평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차트 흐름과 기타 이제 계열 종목들의 어떤 분석들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